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보수 진영 미래통합당에서 변화의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직접 사과했고요. 미래통합당 내 청년 인재들은 직접 광주를 향해 5.18 바로 알기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10년 이상 계속되었던 5.18 폄훼론,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달라지는 걸까요? 지난 주말 직접 광주에 다녀온 미래통합당 두 청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백경훈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경훈 전 대변인은 우리 방송의 고정 패널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은 익숙하실 테고요. 김용태 미래통합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생소할 텐데 인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김용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지난 총선에 출마하셨죠? 예, 맞습니다. 광명을에 예, 광명을에서 총선 출마했습니다. 낙선하셨군요. 네, 낙선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누구였습니다? 광명시장을 2번 지내신 양기대 당선인이십니다. 예. 양기대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다는 후문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강한 후보랑 붙을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지역을 원했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586 세력들과 한번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586, 예.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가 오면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청년들이 한번 이끌어보겠다고 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선거운동 하면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싸우지 말아라. 예.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고 꼭 당부하셨습니다. 예. 청년에 대한 기대를 거시는 유권자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역부족이었네요. 더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주말 광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광주에 한번 직접 가봐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먼저 백경훈 전 대변인부터. 예,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광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미래통합당의 청년 비대위 위원 몇 분과 같이 뜻이 있는 몇 분과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광주하고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식과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약간 과대대표된 예.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5.18의 정신, 5.18 운동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그 정신을 잊고 지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이 미래통합당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이 축 중에 하나인 민주라는 가치를 우리는 늘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몇 그런 분들께서 이제 5.18에 대한 좀 이런 과도한 발언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국민들에게 좀 상처를 드리고 또 광주에 상처를 드리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채를 좀 우리가 좀 잘 털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수 인사들 초청해서 광주를 폄하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도부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논란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조영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를 좀 반성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국회에 있었던 망언과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네, 주호영 당대표께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당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당연히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는 아스팔트 구급파에 흔들리지 말라는 국내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미래통합당은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예. 내려갔을 때 광주 시민들하고도 만남이 있었습니까? 예, 만나 뵀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던가요? 이한열 열사 어머니를 좀 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를 이제 미래통합당 청년인지 모르고 말씀하셨다가 예.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미래통합당인지 약간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쳐진 당인 걸 모르시더라고요. 예. 설명을 드렸더니 배운 대로만 하라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네. 예. 믿어주신다고. 네. 그래요. 예. 이번엔 첫 방문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묘지를 처음 가봤습니다. 예. 망월동 국립묘지 방문하니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제가 너무 그동안 본질적인 것에는 보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냐 합창하냐 이거 가지고 지난날 너무 많이 싸웠다는 예. 것이죠. 이제는 좀 본질을 보고 역사,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 그 자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 그러니까 고향이 광주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매년 5월 17일이면 물론 광주에서도 매년 이제 그 기념식이 열렸지만은 이제 뭐 전주에서도 그 관련된 기념식이 계속 열렸고 늘 이제 마음 한켠에는 그 선배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했던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인가를 항상 곱씹어 보면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또 더 뭐 되새겨보게 됐었습니다. 예. 아까 김용태 위원장이 구구 아스팔트와 결별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또 최근입니다. 네. 최근 다시 한번 5.18 폄훼 발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러면 뭐 미래한국당이 아니시죠.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완벽히 그쪽하고 선을 긋는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 주호영 당대표가 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이미 네. 오늘 말씀하신 거가 저는 당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여기에 분명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경원이 어떻게 봐요? 저는 뭐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게 뭐 어려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상식과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것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나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당이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40주년 맞아서 아직도 폭동 이야기를 그 보수 유튜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국회 또 지난 총선 때는 당이 좀 보수 유튜브가 손잡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당으로 초청해서 연설도 들어보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방금 이 여러 번 이렇게 나왔으면 과연 진정성은 있느냐. 만일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과를 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면 망원 당시와 현재는 지도부가 다르고 입장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당 조치가 합리적 현명했다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식과 순리대로 미래통합당도 계속 선찰하고 반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백경원님. 예, 당시 그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 뭐 막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뭐 마침 제가 이제 그 당 지도부와 이제 간담회 중이었습니다. 간담회 중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 이야기 됐던 것처럼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 이런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좀 당 지도부에서 좀 명확하게 이걸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 지도부와 현 지도부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열린민주당이 5.18 망언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통합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부터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그 SNS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출범을 방해할 목적의 그거 언론 기사를 공유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어떠한 경고가 있더라도 현 지도부가 민주화 세력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현명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믿어주시면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지 지금 보니까 5개월 만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제안한 이런 제안하신 바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은 어렵게 출범을 한 만큼 일단은 이제 어떻게 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두 분 청년들의 생각은 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당 지도부로 활발하게 건의나 제안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그 청년 당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냐 이 문제도 조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당이 진공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지도부가 아직 구성이 다 안 됐고 예. 뭐 비대위로 갈지 비대위로 간다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당을 진공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되냐 이런 고민에서 이제 뭐 이런 저희가 모여서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뭐 목소리를 제대로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당의 뭐 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청년 비대위라는 이런 저희 뭐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예. 적극적으로 이제 개혁의 목소리를 내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당하고는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께서 예측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 당이 어떤 청년들과의 교감에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백경훈 전 대변인과 저 많은 또 청년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 비대위를 주축으로 해서 당 지도부와 좀 더 협상하고 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식과 순리가 있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5.18을 국가기념식으로 제정하고 했던 그 처음 했던 사람이 김영삼 전 네. 대통령이거든요. 맞습니다. 보수당에서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조금 외면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그 인물위원 행진구 그게 뭐라고 뭐 합창이냐 재창이나 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 측에서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시작했다. 이거를 좀 앞에 내세우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참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 한 9년 정도 동안 이게 합창이냐 재창이냐라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너무나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5.18 특별법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뭐 명명한 일 그리고 5.18 그 관련된 국립묘지를 만든 것 이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뭐 계속 이야기 뭐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이 민주라는 단어만 나오면 약간 경계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뭐 자유의 가치도 있지만 뭐 공화의 가치도 있지만 저는 민주라는 그런 가치도 분명히 우리가 한 축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좀 더 긴밀하게 또 세심하게 그렇게 풀어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언론에서 보여지는 대로 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저희 당을에서 뭐 5.18 막말이나 폄하 논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 당의 어떤 본류가 아닙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순리와 상식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본류인데 언론에서 그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셨잖아요. 5.18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 청년들도 이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민주화 운동 이 정신 꼭 계승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또 보수 유튜브 얘기해 줬으니까 최근에 다시 또 보수 유튜브 쪽에서 5.18은 폭동이다. CIA 조사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CIA 보고서에서는 신군부가 폭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옮긴 건데 앞뒤 다 맥락을 자르고 해서 또 가짜뉴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자로 197 하나님께서 5.18 40주년이 지났는데 해결은 되지 못하고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퍼뜨려지는데 속이 상합니다. 진상규명 밝혀서 모두 심판대에 서서 최고형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도 진상규명 되질 않아서 이대로 세월이 흘러 5.18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이 5.18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면 뭐 아예 처벌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특히 5.18 관련해서 처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5.18 관련된 5.18에 대한 폄훼라든지 뭐 막말, 뭐 잘못된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그 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그러면 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그 면밀하게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어찌 됐건 이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5.18에 관련된 이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든 특별법이든 뭐 무엇이든 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 몫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 지도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만큼 잘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나 또 역사 왜곡을 하는 기준이나 어떤 조건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잘 미래 세대가 잘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처벌하느냐 이런 기준을 네네. 두기 쉽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호영 대표가 뭐 사과와 반성 이야기도 했고 또 5.18 진상규명 관련법 개정에 대한 적극 협조도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40주년이 됐으니까 더 이상 5.18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5.18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가서 그 광주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광주를 그러니까 5.18을 너무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정 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더 나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곱씹어보고 그러면 이 현 세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 그런 논의들을 활발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같이 동행했던 이 청년 위원들과 뭐 대부분의 생각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생각들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5.18에 대한 아픈 상처들을 뭐 한쪽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듬어 가야겠지만 그러면 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이 지금 현 세대가 이제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18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공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고 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 미래통합당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 대해 대응해 나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상식과 순리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